대전 MC 라디오 3830 상담실, 오늘은 임플란트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움 말씀에 바른길 치과의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특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 비용과 또 시간을 들여서 치료를 받은 이 임플란트 관리를 잘해서 오랫동안 쓰고 싶은 거는 다 마찬가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임플란트 치료라는 게요, 비용도 비용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오래 드는 치료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요, 최소 2개 이상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치료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뒤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 보철과 잇몸이라고 해서요, 이게 자연치아와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 잇몸 관리는 자연치아를 관리하는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하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임플란트 치료는요, 기존의 내 치아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빠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치아가 빠지는 원인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네. 이 원인에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 관리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치아가 빠지게 된 원인을 먼저 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치아가 빠지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게 잇몸 질환입니다. 잇몸이 붓거나 뼈가 녹아서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치아가 빠지는 다른 원인으로는 충치가 있습니다. 충치가 심하면 신경 치료를 한 뒤에 크라운 치료를 받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를 뽑기도 합니다. 물론 뿌리에 충치가 생겨서 치아가 발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아가 빠지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요, 치아가 깨지는 파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단단한 돌을 씹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소에 단단한 음식을 좋아해서 치아에 금이 가면서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치아가 빠진 원인 중에 또 치아가 깨져서 뽑았을 때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치아 파절이 나타나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게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즐겨하는 것인데요. 네. 이게 아니라면 이를 꽉 악무는 습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면 중에 이를 가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먼저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즐겨하다가 치아에 금이 가고 결국 파절이 되어서 치아를 뽑은 뒤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요, 이런 음식은 정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래도 드시고 싶다면 사탕의 경우는 깨서 드시지 마시고요. 네네. 녹여서 드시고, 네. 오징어처럼 질긴 음식은 너무 건조한 마른 오징어는 너무 딱딱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촉촉하게 만든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치아는 뿌리 주변에 치주 인대라는 인대가 있어서 완충 작용을 하는데요.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나사와 뼈 사이에 완충 작용을 하는 구조물이 없어서 씹는 힘이 그대로 전달이 돼버립니다. 음식을 씹을 때 그 힘이 뼛속에 있는 임플란트 나사에 전달이 되면 물론 안 좋겠네요. 네네. 예. 음식을 씹고 먹기 위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건데. 네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임플란트 치료는 당연히 저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받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가해지는 씹는 힘이 생각보다 세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씹는 힘에 견딜 수 있도록 임플란트가 개발되고 시술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뼈와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임플란트가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힘 이상의 힘이 계속적으로 가해진다면 결국은 뼈와 임플란트 나사 사이가 분리되어 버립니다. 특히 힘을 많이 받는 부분에 뼈부터 분리가 일어나는데요.
대부분 잇몸과 가까운 뼈부터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예. 이 단단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치아가 깨져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다면 임플란트 치료 후에는 뭐 당연한 말씀일 텐데 되도록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치아가 깨진 다른 원인으로 이를 악문다거나 이를 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이유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면 어떤 점을 더 주의해야 좋을까요? 이를 악문다거나 이를 가는 습관은요.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자연 치아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다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쿠션 작용을 하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이를 악무는 힘이나 이를 갈 때 가해지는 힘이 임플란트 나사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임플란트 보철이 깨지거나 임플란트 보철과 임플란트 나사를 연결해주는 속 나사가 풀리기도 합니다. 네. 심하면 임플란트 나사와 결합된 치조골이 녹아서 분리되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가는 습관을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나 자연 치아를 보호하는 장치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가는 습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 치료 후가 아니더라도요. 평소에 이런 습관이 있다면요. 가장 먼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 악물기나 이갈이의 원인이 대부분 스트레스거든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치아와 임플란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입안에 장치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치를 착용한다고 해서 이런 습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악물기, 이 가리를 할 때 위아래 치아가 서로 세게 맞물리면 치아나 임플란트 보철이 파절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치아나 보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이갈이를 유발하는 근육의 힘 자체를 줄여주는 보톡스 치료도 있는데요. 이 악물기, 이갈이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임플란트 치료 후에 꼭 이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치아가 빠지게 되는 원인 중 하나인 치아 파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잇몸 질환이 생겨서 치아가 빠진 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임플란트를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잇몸 질환은 어느 한 치아에만 국한되어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이제 물론 한 치아에만 유독 잇몸 질환이 심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요. 잇몸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직후라면 임플란트 치료 부위 주변의 잇몸이 가장 건강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치아가 빠지면서 잇몸 염증이 모두 제거가 되었고 임플란트 보철을 하기 전까지 그 부위는 그냥 잇몸만 있었으니까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나사를 심은 뒤에 기다렸다가 보철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잇몸에 있는 염증이 조금씩은 퍼지게 되고요. 이제까지의 방식대로 칫솔질을 하면 임플란트 보철 주변 잇몸에도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다면 꼭 숙지하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칫솔질 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칫솔질은 5분 정도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1분이라도 더 오랫동안 하시는 게 좋고요. 치간 칫솔을 모든 치아에 할 수 없고 하기도 힘드시다면 임플란트 보철 주변이라도 하루에 최소 한 번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지 임플란트 보철 전에 건강하게 변했던 그 잇몸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관리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치과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